나이가 들면 밤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 밤은 그저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피곤하면 자고 일어나면 또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밤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생각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지금까지 한 일들이 정말 의미가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이요. 이상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질문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일하고 집안일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더 복잡한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 저는 평생 한 가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우리는 왜 세상을 이렇게 느끼는가? 참 단순한 질문처럼 들리지요. 그런데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답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아니, 답이 있기는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커피 향기가 나고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지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멈춰봅시다. 느껴진다는 게 대체 뭘까요? 커피 향기가 난다. 이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커피 원두에서 어떤 분자가 나오고 그게 코로 들어가서 신경을 자극하고 뇌에 신호가 전달된다.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설명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설명을 다 듣고 나서도 여전히 뭔가 빠진 게 있습니다. 이 향기가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는가? 이건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제가 오래전에 이런 생각을 글로 쓴 적이 있습니다. 팍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좀 이상한 제목이지요. 왜 하필 팍쥐였냐고요? 팍쥐는 눈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소리를 씁니다. 초음파를 내보내고 그 소리가 벽이나 물체에 부딪혀 돌아오면 그걸로 세상을 파악합니다. 레이더처럼요. 이건 과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팍쥐의 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뇌에서 어떤 처리가 일어나는지 전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건 그게 아닙니다. 팍쥐가 그 소리로 세상을 느낄 때 그게 팍쥐에게는 어떤 경험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색깔이 있고 모양이 있고 거리감이 있지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팍쥐에게도 그런 느낌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건 어떤 느낌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팍쥐의 뇌를 연구하고 신경회로를 분석하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팍쥐가 되어서 세상을 느끼는 그 경험만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팍쥐만의 것이니까요. 마이너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팍쥐 이야기는 사실 팍쥐에 관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 옆에 누가 있습니까? 배우자, 자녀, 오랜 친구.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잘 알지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 언제 화가 나고 언제 기뻐하는지. 오래 살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아플 때 그 사람이 느끼는 통증. 그건 알 수 있습니까? 아프다고 말하면 아프구나 하고 이해합니다. 약을 갖다 주고 걱정을 하고 병원에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확히 어떤 느낌을 겪고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는 통증의 원인을 찾고 치료법을 알려줍니다.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의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환자의 통증을 대신 느껴줄 수는 없습니다. 느낌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의식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경험하는 그 무엇. 아무도 대신할 수 없고 아무도 완전히 들여다볼 수 없는 것. 마이너스. 저는 과학을 무척 존경합니다. 정말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인류가 알아낸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명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놀라운 발견들입니다.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불치병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약 몇 알로 낫습니다. 수명이 늘어났고 고통이 줄어들었습니다. 과학이 해낸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까? 뇌 과학이 발전하면 언젠가 의식도 완전히 설명할 수 있을까? 아마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뇌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서 보이는 건 신경세포와 전기 신호입니다. 물론 그게 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건 압니다. 뇌가 다치면 의식도 바뀌니까요.
그런데 신경세포와 전기 신호가 어떻게 느낌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빨간색을 보는 경험이 되고 음악을 듣는 즐거움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되는 걸까요? 이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앞으로도 오랫동안 모를지도 모릅니다. 제가 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은 훌륭합니다. 다만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겪는 나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나. 그 나는 어떤 기계로도 어떤 이론으로도 완전히 포착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경험이라는 건 원래 그런 것일 테니까요. 마이너스. 젊었을 때와 지금 세상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이 선명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고 가야 할 방향이 있었고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쁘게 살았지요. 돌아보면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세상이 흐릿해졌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진 것들도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그게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오래된 음악을 들을 때 예전에는 몰랐던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낯설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있습니다. 분명 나인데 언제 이렇게 됐을까 싶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저 사람이 나였나 싶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 같습니다. 몸도 낯설어집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할 수 있던 일들이 어려워집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마음속에 나는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궁금한 게 많고 여전히 좋아하는 게 있고 여전히 슬프고 기쁩니다. 안에 있는 나는 그대로인데 밖에 있는 나는 계속 변합니다. 이 간격이 묘합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섭니다. 마이너스. 나이가 들수록 침묵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말이 많았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바로 말하고 틀린 것 같으면 바로 지적하고 세상에 대해 할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할 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내 말을 꼭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예전만큼 확신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옳고 그름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 이렇게 살아야 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틀렸던 적이 꽤 많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아니었던 것들. 그런 게 쌓이다 보면 지금 내가 믿는 것도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이 줄어듭니다. 확신이 줄어드니까요. 대신 듣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밤에 문득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을까? 이 질문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자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 일들,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선택한 것들, 그게 다 의미가 있었을까? 없었어도 마찬가지였을까?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주는 엄청나게 큽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지구는 그 우주의 한 구석에 있는 작은 행성이고 인류는 그 지구에 잠깐 나타났다 사라질 종족이고 나는 그 인류 중에서도 아주 작은 한 사람입니다.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뭘 하든 별들은 계속 빛나고 은하는 계속 돌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무의미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피가 마시고 싶습니다. 오늘 뭘 할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반갑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손자가 오면 얼마나 기쁜지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주적으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삶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진지하게 살까요? 마이너스. 저는 이게 인간의 묘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으로 보면 내 인생은 별것 아니라는 것. 다른 하나는 그래도 나에게는 이게 전부라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참입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둘 다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의미 없는 삶을 의미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하다니 얼마나 슬픈 일이냐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게 피극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조건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 우주적 무의미와 개인적 의미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모습이 아닐까요? 슬퍼할 일도 아니고 해결할 일도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받아들인다는 게 체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의미가 있든 없든 오늘 하루는 살아야 합니다. 밥을 먹어야 하고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뭔가를 해야 합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는 겁니다. 다만 조금 가벼워져도 됩니다. 예전에는 모든 게 심각했습니다. 실수하면 큰일 나는 것 같았고 남들 눈치가 보였고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덜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우주적으로 보면 다 별것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막 살라는 게 아닙니다. 진지하게 살되 무겁게 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오래된 친구와의 대화, 이런 것들이 의미 있습니다. 적어도 나에게는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지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까마득하게 느껴졌는데 나이가 들수록 가까워집니다. 주변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부모님, 친구, 동료. 언젠가 내 차례가 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섭습니까? 솔직히 저도 무섭습니다. 완전히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무섭다고 해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 뒤에는 뭐가 있을까? 의식이 사라지면 어떤 느낌일까? 아니, 느낌이라는 게 있기는 할까? 아무도 모릅니다. 돌아와서 말해준 사람이 없으니까요. 종교가 있는 분들은 믿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믿음은 힘이 되니까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르는 채로 둡니다. 모른다고 해서 살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모르면서도 삽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저는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만약 누군가 확실한 답을 준다면 좀 의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이 그렇게 간단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질문을 계속하는 것. 답을 찾지 못해도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내 인생은 뭐였을까? 의미가 있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들은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평생 물어도 답을 못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끔 손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는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아이의 눈에 비친 세상은 나와 같을까, 다를까? 아이가 느끼는 기쁨과 슬픔은 내가 느끼는 것과 비슷할까? 아이에게 물어봐도 모릅니다. 아이는 아직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른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을 들어도 상대방의 경험 자체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서로 옆에 살면서도 각자의 경험 안에 갇혀 있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함께 삽니다. 어쩌면 그게 인간관계의 신비일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알 수 없는 존재와 함께 살아가는 것. 서로의 경험을 완전히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곁에 있는 것. 외롭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합니다. 둘 다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 제가 한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경험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완전히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과학은 많은 것을 알려주지만 경험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주적으로 보면 작고 짧지만 우리에게는 전부입니다.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삽니다.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는 평생 이런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어딘가에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찾으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좀 다릅니다. 답을 못 찾아도 괜찮습니다. 질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이야말로 인간다운 것이니까요. 동물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고 삶의 의미를 묻고 죽음을 생각합니다.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일이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당신은 오늘 밤에 어떤 생각을 하실 건가요? 아마 또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을 겁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갈 겁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내가 있구나. 답을 못 찾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래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이야기가 답을 주지는 못했을 겁니다. 저도 답을 모르니까요. 그래도 혹시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 비슷한 생각을 하신다면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니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 질문에 답이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이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